이 대통령께서 여성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생각하시고 파격 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금 당장 정부와 민주당이 사실상 선거 패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합할 인사로 이 같은 3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성인 한 장관인데 만약 된다면 거의 20년 만에 여성 총리죠. 아마도 이번 주 내 큰 인사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리에 인사를 할 수 있는 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투기꾼이나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민주진영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더 심해지면 국정 운영에도 손해고 차기 총선에서 망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내각의 혁신당 또는 진보당 출신들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당대당 또는 우리 세력 간의 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제 분석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도 많을 겁니다. 댓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치상으로는 승리라는 성적표를 거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언론 알아야 바꾼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마음속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타들어가는 분노와 서늘한 경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세훈을 또 봐야 한다니, 한동훈을 또 봐야 한다니, 이번 성적표는 단순히 승리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민주당의 기득권 나으리들이 반드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받아 적어야 할 민심의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자, 판세를 냉정하게 복귀해 보십시다. 표면적으로는 지선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들여다보면 이건 완벽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표로 입증해준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을 때 지금처럼 고개 쳐들고 기득권에 취해 이석이나 챙기라고 표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 나으리들은 그 무서운 민심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눈치는 없고 나이브하며 오직 자신들의 살 길과 밥그릇에만 몰두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지자들이 말은 안 해도 그 오만함을 다 알고 투표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자들의 이 무서운 경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습니다. 임기 끝나고 국민 절반쯤은 대통령께 총뿌리를 겨누려는 사람들을 찍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 재건 뒤에는 언제나 그것을 무너뜨려서 더 큰 이익을 챙기려는 뱀 같은 욕망과 조작에 능한 악마들이 가득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뿌려진 그 지독한 댓글 부대, 종교의 정치 개입, 그리고 2030 세대를 우경화시키는 악성 전략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이 썩은 씨앗들을 뿌리째 청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절대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주류 관료들과 민주당 기득권들이야말로 임기가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대통령의 뒤통수에 총구를 들이댈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이브하게 대처하다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서 받고 있는 잔인한 조롱과 펌웨이의 역사가 고스란히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참담한 민낯을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지자들은 벌써 오늘의 이 상처로 다가오는 2028년 총선에서 내 한 표로 반드시 저 나이브한 의원들을 낙선시키겠다는 의지의 불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정의롭고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치 없는 선미 집단들을 매섭게 밟고 개혁의 길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저 조작과
음모에 능한 저들에게 통째로 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으니 저들은 오세훈을 뽑아 그걸 막아달라고 견제 심리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확실하게 밟아줘야 합니다. 방법은 보유세 말고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보유세 조정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투기 확산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서울, 그 중에서도 한강 발트에 소재한 아파트들이 주도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극단화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필두로 하는 세제 강화 없이는 똘똘한 한 채 사태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여 기대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게 극단적인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자산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에서도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소수의 개인과 기업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이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선 다음 총선을 의식한 보유세 강화 신중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시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한강벨트 지역의 민심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 증세가 쉽지 않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를 방치해 서울 등에서 집값이 폭등하면 2028년의 총선과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들은 계엄이 터지고 내란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표를 했던 자들입니다. 저런 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왜 정책을 짜는 겁니까? 어차피 안 찍습니다. 아니, 안 찍을 애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왜 한다고 해서 우리를 찍어줄 사람들을 실망시켜 선거에 지도록 만드는 겁니까? 왜? 아니,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데 서울에서 질 수 있습니까? 제발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는 제대로 판을 잇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진 게 아닙니다. 실제 선거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집값이 급등했을 때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은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집을 소유한 이들도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분노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집값 안정이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